졌지만 잘 싸웠다고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 레오파르트 2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실망스러웠지만 레오파르트 2와의 경합을 통해 K2 흑표 또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선정한 배경에 독일의 저열한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대단해 보이던 독일도 가는 데까지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선정하게 만든 비겁한 방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K2 흑표가 웃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월 3일 날하던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2 선정 소식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계자들 또한 당연하게 K2 흑표가 선정되리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발표가 있기 고작 3일 전인 1월 31일 노르웨이의 JSM 미사일과 RCWS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 콩스버그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 K2의 절충교역 대상이었는데요. 즉 신중하기로 이름 높은 우리 군에서조차 이미 K2 선정을 확신하고 행정작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종합적인 지표상 K2가 선정될 확률이 높았다는 방증인데요. 그런데 결국 이변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9일 방한한 노르웨이 마수드 가라카니 국회의장은 K2가 선정되지 않은 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다라며 나토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종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무기체계에 대해 인사치레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주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는 우리 국방부가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동등 이상임을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증명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르웨이의 무기시험 평가 체계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명성이 높은데요. 이로써 K2가 유럽 대륙에 얻는 홍보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비록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가 되지는 못했어도 이로 얻은 방산 특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선 잠시 잊고 나토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이라는 발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수의 군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폭로에 의하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독일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독일의 지금 유럽의 정세는 그야말로 외줄타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앞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토와 EU에 쌓아온 든든한 전차 강국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무기체계 생산력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건 물론이고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부품도 수출하지 않으려는 독일의 행태는 1천여 대의 레오파르트를 운용 중인 유럽 각국에 심각한 배신 행위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르웨이만 이런 시류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르웨이가 독일을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엔 걸린 게 너무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과 수십 년을 마치 한 몸처럼 방위 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단적 이내로 노르웨이와 독일은 지난 2021년 2,500톤급 차기 재래식 잠수함 사업 212CD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비용만 무려 55억 유로, 하나 약 7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 212CD 공동개발에서 독일이 발을 빼기라도 한다면 잠수함 전력의 심각한 안보 공백은 물론 노르웨이 혼자 천문학적인 개발 금액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데요. 결국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노르웨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212CD 잠수함이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레오파르트 2의 A7이 안보의 위협이라면 이건 자칫하면 노르웨이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리는 만무하고 당연히 러시아만큼 천연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르웨이였는데요. 전쟁과 함께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폭증했고 지난 한 해에만 총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1조 3,570크로네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17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 다름 아닌 독일입니다.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노르웨이는 당장 최대의 수출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특수로 반짝호황을 맞은 크로네의 가치는 폭락할 테고 노르웨이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텐데요. 독일이 경제, 군사 양쪽에서 흔들어대니 노르웨이가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초에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엎으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우수해서 K2로 마음이 기우는 와중에 독일에게 휘둘리다 보니 현 상황에 전차가 정말 필요한가 싶은 결론에 도달한 건데요. 그도 그럴 게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긴 하지만 그 길이가 195.7km에 불과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길이지만 이 정도면 노르웨이가 지금 보유한 전차 전력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실제로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은 노르웨이 정부의 차기 전차 사업을 연기하고 그 대신 대공방어 시스템,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 헬리콥터 등의 전력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이 목록에는 대한민국의 K-39 천무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와 콩스버그가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상당한 진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천무라면 미국 M270 MLRS와 비교해도 월등할 정도로 준수한 성능인데다 독일에 비슷한 무기체계도 없으니 간섭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그러나 이는 노르웨이에서 독일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결과였습니다. 독일은 되려 더 이상 사업이 연기되면 2026년 이전에 레오파르트 2 A7을 공급할 수 없다며 노르웨이를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 독일의 흐름장에 놀란 노르웨이가 어쩔 수 없이 레오파르트 2 A7을 선택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르웨이는 진지하게 K2 우표 도입을 고민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 K2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루마니아는 지난 9월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방위산업전에 전시된 국산 무기체계들을 직접 살펴봤고 지난 12월에는 총리, 하원 의장, 신임 국방부 장관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에는 루마니아 병기총국장, 군사지원실 부실장 등 일선의 관계부처 수장들이 국내 방산업체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쯤이면 누가 봐도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체계에 몸이 달아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근래에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이 예고된 만큼 실질적인 방산 협상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교체 대상 전차만 따져도 무려 400여 대에 이릅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전량을 대체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냉정하게 말해 노르웨이는 비교할 수준도 못 되는 대규모 사업이 될 텐데요. 어차피 방산 수출은 도전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미 끝난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사 세우지 마. 부디 조만간 루마니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6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